안녕하십니까? 폴카칩 OX 한번 해볼까요? 1번은 비례 원칙에 의한 평등심사는, 자, 그러니까 이제 평등심사를 하는 기준이 두 가지잖아. 평등심사 어떻게 하죠? 원칙은 자의금지죠, 자의금지. 자의금지라는 말은 뭐야?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은 허용이 되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은 안 된다. 이게 자의금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비례원칙, 이제 비례원칙이 엄격심사입니다. 엄격심사, 비례원칙, 과잉금지 같은 말이에요. 엄격심사는 언제 합니까? 두 가지 경우에 하죠. 바로 차별을 추구해서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초래하는 경우에 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근데 요거 말고 한 개 더 있죠. 엄격심사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어떤 거예요? 헌법 36조 1항 가족에 있어서 이제 양성차별, 그 무조건 엄격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이 초래하는 경우는 대표적인 게 이제 군인 가산점 사건. 가산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공무원 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공무담임권에 중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 인정, 요게 틀린 거지. 그러니까 입법 형성권이라는 거는 국회가 법을 만드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차별이 가능해요. 차별이 가능. 그래서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은 자의금지로 가는 거고, 자의금지로 가는 거고, 입법 형성권이 축소되면 요때 뭡니까? 엄격심사를 하는 거죠. 엄격심사.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거는 간단해요. 상속세법상 주식.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상 부동산. 아니, 그러면 주식하고 부동산은 그냥 우리가 법을 모른다 하더라도 비교 집단이 설정이 될까요? 설정이 안 되죠. 왜? 주식은 가격이 오를 때 10배, 100배도 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또 주식시장은요, 남이 다 빠져도 오른 종목 오르고, 남이 더 올라도 못 오르는 건 못 올라요. 근데 이제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10배, 20배 이렇게는 못 오르지요. 또 보통은 그렇습니다. 오르면 같이 오르고 내리면 같이 내립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만, 또 주식은 어쨌든 사고 파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환금성이 좋죠. 근데 부동산은요, 이게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팔아먹지를 못합니다. 그런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는 비교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게 틀렸죠. 비교 집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평등원칙 위배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등원칙은 비교 집단이 돼야지 평등원칙을 검토하든지 말든지 하겠죠. 3번. 어음은요, 수표는 부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형사처벌을 합니다. 근데 어음은 부도가 나도 형사처벌은 못해요. 형사처벌은. 근데 이거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다. 달리 취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수표는 본 적 있을 겁니다. 어음 본 적 있어요? 거의 없을걸요? 물론 예외가 있겠습니다만.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수표는 시중에 유통이 이제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A가 받았다가 이게 B로 가고 C로 가고 Z까지 갈 수 있죠. 물론 더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부도가 나면은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좀 강하게 규제, 형사처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어음은요, 물론 어음을 발행해서 A가 B에게 돌리는 게 불가능하진 않아요. 근데 어음도 종류가 많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어음이란 건 어떻습니까? 대기업에서 현대나 삼성 이런 데서 이제 납품을 받고 당장 현금을 못 주니까 보통 석 달짜리 어음을 끊어주거든요. 그럼 그걸 갖고 있다가 석 달 후에 가져오면 돈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물론 이제 그걸 받아갖고 어음을 또 할인이라 그래갖고 돌리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수표보다는 이게 유통이 덜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피해자가 많지가 않아요. 수표는 부도가 나면 어마어마하죠. 어음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합리적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이건 심히 나오진 않았어요. 외국 법원의 확정 판결에 취한 감료의 피보전 채무는 그냥 빚이라고 생각하세요. 빚.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상속세법은 과잉금지 원칙 및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지금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논의가 많이 되는 게 상속세가 너무 비싸다. 상속세가 너무 비싸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 상태로 계속 가면은 우리나라 기업은 다 이제 중국에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 최근에 있었던 사건은 그 락앤락이라는 회사 아시죠? 왜? 밀폐 용기 만드는 그 꽤 괜찮은 회사거든요. 그 회사가 아마 대략 한 1조 정도의 가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창업주가 돌아가셨죠. 그러면 자식들이 1조를 상속받았단 말이야. 그럼 상속세가 6,500억쯤 나옵니다. 대략. 뭐 이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아니 근데 1조짜리 회사가 회사 가치가 1조지 그럼 자식들이 6,500억을 가지고 있어요? 못 갖고 있잖아. 그럼 회사가 어떻게 돼? 중국에 팔아먹는 거지. 그럼 뭐 1조 받아갖고 6,500억은 세금 내고 3,500억은 뭐 자식들이 뭐 잘 먹고 잘 살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대한민국 기업이란 거는 전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속세를 줄이자 말자 논의가 많은데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지금 1조 생각보다 좋다. 1조 일단 쳐. 내가 1조짜리를 이제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합니다.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니까 아들이 6,500억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 그러면 이 1조짜리 뭐 건물을 합시다. 건물에다가 한 7천억 정도 이제 저당 설정 아니면 이제 피보존 채무 이제 가압류를 걸어갖고 어쨌든 빚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빚을. 그러면은 이게 1조라 하더라도 실제로 7천억은 갚아야 될 돈이니까 실제로 남는 돈은 3천억만 되겠죠. 3천억. 그럼 3천억에 대해서는 이제 그럼 상속세가 확 줄어들죠. 그죠? 대략 한 1,600억 정도 나올 겁니다. 1,600억 정도. 대략 이쯤 나오겠죠. 그럼 어쨌든 세금을 많이 줄일 수가 있잖아요. 6,500억에서 이 정도로 줄였으니까. 근데 이게 여기 국내 법원, 요게 국내 법원 판결이면 상속재산을 깎아줍니다. 근데 외국 법원 판결은 이게 소송 사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외국 법원의 판결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죠. 그러니까 외국 법원 판결에 의해서는 요 피보존 채무, 상속재산의 빚을 졌다 하더라도 차감되는 채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즉 상속세를 안 깎아준다는 겁니다. 그게 평등 원칙에 위배될 수는 없죠. 국내 법원 판결만 된다는 거예요. 국내 법원 판결만. 됐습니까? 5번. 이건 뻔합니다만 시민적, 정치적 고려는 국제교약. 자, 일단 국제교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없다? 구속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입했죠.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뭐 교원 지위에 관한 권고, 또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ILO 조약, 또 세계 인권 선언, 각종 선언 이런 것들은 구속력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교약은 우리나라에서도 구속력 인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생명권에 대한 규정도 있지만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이게 틀렸어요.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사형을 금지하는 건 아니고요. 또 뭐 사형을 금지한다 그러면 틀려요. 가장 중한 범죄,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이 가능하도록. 이 말은 이제 사형을 가급적 하지 말아달라, 사형을 하지 말아달라라는 권고를 하고 있는 거, 권고를. 사형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틀린 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